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상관성, 이거는 이제 통계적인 부분인데 1회 수렴을 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 삼성전자한테.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삼성전자는 조금 까려, 하이닉스가 좋아, 하이닉스 좀 안 좋고 삼성전자 좋아, 이런 식으로 약간 여기에서 편가르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심지어 그 두 종목을 롱숏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그때부터 주가 사이클에 그 균열점이 보인다라고 일단은 저는 통계적으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가가 오히려 약간 이제 꼭지 그 부분에 온다고 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받쳐주는 다른 맞습니다. 쪽으로는 더 강한 상승이 올 수 있다. 지금 삼성전자만 급등을 하는 게 아닙니다. 1, 2, 3월 달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컨셉에서 팩터를 잡아먹었거든요, 수급을. 네. 팔고 이쪽으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공생하는 그런 관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실적이 개선이 되는 반도체 외인 종목군들, 그리고 뭐 거래 대금이 늘거나 아니면 새롭게 내러티브가 생성되어 있는 종목군들, 반도체보다도 훨씬 더 강한 수익률을 보일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일단 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들이 사는 종목군도 상당히 좀 좋아요. 개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사는 것이 아니고 개별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이제 하반기 전망 자료를 두고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목이 반도체 후기 사이클과 대안 전략인데 이걸 그냥 딱 봤을 때 느낌은 반도체 사이클은 후기인가라는 생각이 먼저 맞아요. 드는데요. 혹시 하나증권의 의견은 반도체가 후기 사이클에 임박했다는 의견이실까요? 저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섹터 모델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의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이제 섹터 애널리스트 의견은 상당히 비중 확대의 의견이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반도체 다음은 뭐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질문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대안을 찾아야 되는지 의견이 궁금하네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제가 여기서 반도체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프 조금 봐주시면 저희 오늘 하나증권에서 포럼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내용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빅테크의 분기별 캐펙스하고 한국 반도체의 다음 분기, 그러니까 빅테크의 Q라는 어떤 분기에 캐펙스 발표를 했으면 한국의 Q 플러스 1의 반도체 매출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측면이 있어요. 아이스케어가 0.911이 나옵니다. 네. 거의 상관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빅테크의 캐펙스를 증가하면 결론적으로는 한국의 매출이 늘어난다. 한국 반도체 매출이 늘어난다. 이것은 이제 참인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올해의 미국 빅테크의 캐펙스 전망치 추이는 올라가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거의 1조 달러의 추정치가 더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투자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에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측면이 아닌가. 고객들이 돈을 더 많이 쓴다는데 당연히 우리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 컨셉이고,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결론적으로 고금리의 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고금리면 빅테크라든지 나스닥을 버리고 S&P를 많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쪽으로 그렇죠. 갔는데 이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AI라는 만병통치약, 물가 같은 경우도 AI가 치료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경험적으로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금리하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대비해서 하드웨어의 어떤 그 주가의 어떤 그 퍼포먼스, 상대 강도, 이런 것들을 보면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보다는 좀 좋았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지금 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상 글로벌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한 곳이 퀄리티예요. 퀄리티. 네. 저평가에다가 실적 개선되는 종목군들을 찾고 싶어서 난리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오른쪽 보시다시피 미국 저평가 플러스 OP 상향, 이 두 가지 팩터를 결합하면 롱숏이든 롱 마이너스 S&P 500이든 무적인 상태. 그리고 이 해당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그 미국 내에 어떠한 팩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가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소프트웨어 뭐 밸류에이션이 높거나 소프트웨어가 뭐 있는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종목군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글로벌적인 어떤 스타일의 어떤 그 트렌드의
한 부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중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귀를 잠깐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고금리의 수혜를 우리가 보고 그러니까요. 있다 이러셔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거지? 하면서 다시 짚어보니까 사실은 이 고금리의 의미가 과거하고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물가를 기본적으로 AI가 통제를 할 것이다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나스닥 지수도 계속 사상 최고가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 그래서 저는 그 완전히 과거에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뭐냐면 빅테크 중에서는 하드웨어가 좋고 그리고 뭐 필수 소비재 좀 좋고 유틸리티 좋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약간 좀 저평가인 종목군들 기존에는 완전 디펜시브로 갔거나 경기 방어주로 갔다라고 한다면 네. 약간 지금은 퀄리티 위주로 많이 자금이 대피하는 그런 컨셉이 좀 관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지금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지금 미국 주식 전반적으로도 저PR의 하드웨어 쪽이 좀 강하다 이런 걸까요? 맞습니다. 미국 네. 팩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평가 실적 개선이 핵심적인 그 트렌드고요. 지금 그런 컨셉으로 종목을 뽑아보면 미국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샌디스크라든지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세지포스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소팅됩니다. 이런 종목군들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제 톱다운에 대한 어떤 얘기보다는 버텀업적으로 반도체가 좋으니까 여기 들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팩터의 수익률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스타일에 저는 약간 조금 더 마음을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퀀트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안에서도 IT가 아닌 종목군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상당히 좀 고른 수익률을 좀 보이고 있다는 측면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샌디스크라든지 마이크론보다는 훨씬 더 싸죠. 샌디스크 마이크론 12개월 예상이 9배 수준인데 저희 이제 12개월 예상으로 하면 삼성전자 한 6배 정도 되고요. 하이닉스 한 5배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조금 디스카운트가 돼 있는 요인이다. 그래서 약간 뭐 미국 안에서의 퀄리티보다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쪽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사실은 이제 피크아웃을 많이 논하시는데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보면 과거에는 사실 반도체 주가하고 이익에 대한 관계가 원래 이제 그 이익이 꺾이기 직전에 원래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익이 떨어지는 거를 1년, 2년 선반영해서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거 그러니까 트렌드를 보면은 요 괴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2024년도, 25년도 보면 이익이 꺾이자마자 주가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그 고수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 전문가들이 유튜브로 해서 그냥 오늘 나온 내용을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정보의 효율화가 지금 뭐 AI 시대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라는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만약에 주가랑 이익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분기에 이익이 떨어지면 그때 팔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리 지레 짐작으로 먼저 팔 필요는 없다. 그렇죠. 이 괴리가 계속해서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네. 상당히 마음이 위안이 되는. 그러니까요. 네. 물론 이제 사이클이라는 그 용어가 여러 가지 뭐 사전 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AI 시스템에 대한 그 스토리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시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인데요. 요거는 지금 현재 컨센서스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게 삼성, 요게 하이닉스인데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2분기에 들어서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1등 영업이익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피크아웃 논리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컨센서스가 조금 뭐 최소한이라도 좀 낮아지면 그때 가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맞고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이 1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컨센서스의 공백 리포트가 안 나오죠. 뭐 그런 컨셉에서 지금 이제 실적 모멘텀 조금 둔화되는 것으로 보이고는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분기별로 보면은 점증하는 이게 컨센서스를 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전에 12개월 선행 이렇게 봤을 때 네. 6배, 5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그 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는데 그 저평가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좀 뭔가 좀 속 시원하게 선행으로 확 좀 올려버리면 안 되나 싶은데 자꾸 뭔가 이익 추정치에 끌려가는 느낌이 있는데 뭐 여전히 그게 오히려 좀 저평가 한국 시장은 저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워낙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인들 입장으로 보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천천히 리레이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외인들의 어떤 수급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 되십니다. 이게 여러 가지 그 자산군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항공모함으로 많이 이제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살려고 하고 싶어도 다른 지역에 대한 어떤 밸런스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MSCI 코리아의 어떤 그 비중이 늘어나는 것, 그 정도를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안전한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SCI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컨셉이 그리고 그 정도의 어떤 그 속도 한 지금 3개월 동안에 4%포인트가 이머징 안에서 비중이 올라갔잖아요. 그 정도의 속도로 계속 이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주가가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외인들이 수급이 그리고 그들이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100% 따라가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시간이 자꾸 가고 있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을 또 드리면요. 그 지금 반도체가 마지막까지 실적이 좋아지는 동안에는 먼저 팔 필요가 없고 당연히 더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 후기 사이클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후기 사이클이라고 저희가 이제 명명한 이유는 뭐냐면 네. 저희가 이제 주도주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 중에서 1년 동안에 100% 이상인 종목군들을 일단은 이제 샘플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고점 대비해서 20%가 빠지면 그때 이제 사이클 종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한 54개의 사이클이 정도 나왔고요. 평균 상승 기간이 18개월 정도,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네. 한국의 반도체가 지금 한 1년 정도 올랐죠. 1년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한국의 주도주의 어떤 평균 기준으로 본다면 아까 6개월 정도 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1년은 좀 지나갔고 6개월이 나타났다라는 측면. 그래서 그 안에서 보고 초기, 중기, 후기의 어떤 주가 퍼포먼스를 보면 후기일수록 주가 퍼포먼스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후기에 초기, 중기에는 안 사다가 후기에 엄청나게 매수를 하더라라는 그런 공통점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후기라고 얘기해서 뭐 너 되게 부정적이다, 좀 이상하다 이게 아니라 후기에 엄청난 가격 모멘텀과 이런 이제 포텐셜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후기 오브 초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초기 컨셉이기 때문에 후기에서는 그래도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더 6개월 정도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 후반전의 시작 같은 그런 느낌으로 봐야 저는 될까요?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전은 아니지만 후반전이 더 강하다. 네. 그리고 후반전의 시작이다. 네. 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안을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인 투자 외국에서도 그 리포트가 나오면 지금 빅테크의 이제 순익 빼기 캐펙스,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0에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캐펙스의 전망치도 물론 순익 전망치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캐펙스 전망치가 더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치가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컨셉이 조금 종목마다 좀 차이는 좀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거가 있는 거예요. 후기라고 일단은 제가 밑밥을 깔아놓고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상관성, 이거는 이제 통계적인 부분인데 1회 수렴을 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 삼성전자한테. 왜냐하면 반도체, 한국 반도체가 좋다. 삼성전자 좋고 하이닉스 좋고 묻지마 2개 다 투자. 근데 점진적으로 삼성전자는 조금 까려 하이닉스가 좋아. 아니면 하이닉스 좀 안 좋고 삼성전자 좋아. 이런 식으로 약간 여기에서 편가르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심지어 그 두 종목을 롱숏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그때부터 약간 반도체 사이클, 그러니까 주가 사이클에 약간 그 균열점이 보인다라고 일단은 저는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과거에 이제 상관계수가 1에 이제 수렴한 상태가 뭐 1년에서 2년 유지가 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1을 딱 찍고 나서 사실은 조금 반도체의 지수가 좀 떨어졌던 그런 경향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아마 듣는 투자자들 중에서는 이번은 사이클이 아니라니까 이번은 쭉 간다니까 이렇게 반박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오늘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은
과거 통계를 기반으로 맞습니다. 예, 이렇게 네. 나왔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뭐 사이클이 없긴 없겠지만 주가의 사이클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뭐 이게 뭐 1년이냐 2년이냐 이렇게 조금 이제 기간은 있겠지만 항상 통계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도주는 항상 끝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리고 보면 이제 반도체를 제외한 팩터를 저희가 이제 팩터가 뭐냐면 스타일 종목군으로 이제 섹터로 구분한 거예요. 섹터 같이 예를 들어서 뭐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군들의 종목 성과, 뭐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종목군들의 성과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반도체를 제외하더라도 이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실적 개선이 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알파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일단 지수가 올랐고 반도체가 올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담화가 커진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면 돈을 그러니까 유동성이 더 풍부해진 거죠. 승수 효과로. 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를 팔고 이걸 샀다라기보다는 이런 이제 담보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개별 종목군들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임팩트도 상당히 좀 커졌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삼성전자만 급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 팩터의 움직임이 4월달, 5월달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1, 2, 3월달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컨셉에서 팩터를 잡아먹었거든요. 수급을. 네. 팔고 이쪽으로 걸어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공생하는 그런 관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실적이 개선이 되는 반도체 외인 종목군들 그리고 뭐 거래 대금이 늘거나 아니면 새롭게 내러티브가 생성되어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은 뭐 반도체보다도 훨씬 더 강한 수익률을 보일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일단 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그 사실 요즘 뭐 코스피 상승에서 항상 문제로 꼽히는 게 반도체 쏠림 이런 얘기 했었고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늘 3배 정도 뭐 이렇게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 뭐 그랬었잖아요. 반도체 주가가 오히려 약간 이제 꼭지 그 부근에 온다고 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받쳐주는 다른 맞습니다. 쪽으로는 예, 더 강한 상승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핵심 팩터가 그 이제 실적 팩터가 제일 좋고요. 컨센서스 올라가는 거, 2분기 실적 뭐가 좋냐, 올해 실적이 뭐가 좋냐.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기존 컨센서스보다 더 좋게 쓴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런 종목군들은 항상 우리가 귀를 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종목군들에 대한 컨센서스 확인해 보시고 이게 기존 컨센서스보다 왜 올라갔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스토리가 뭔지 글로벌 트렌드랑 맞는지 이것만 확인하시면 상당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주가 수익률이 좋은 팩터들이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개인들이 사는 종목군들 상당히 좀 좋아요. 개인들이 삼성전자 저기 하이닉스만 사는 것이 아니고 개별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성과도 팩터 기준으로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저희 보고서 발간이 되는 거 그거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